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 어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박준 변호사님. 네. 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공판 네. 준비기일이 열렸는데요. 공판 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참석이 출석이 의무가 아닙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고유정은 예상한 대로 나오지 않았고요. 네. 변호인만 출석한 상황으로 공판 준비기일은 쟁점을 정리하고 혐의를 인정하느냐 이 부분을 이제 물어보고 정리하는 자리인데 네.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모든 계획 범행을 부인하면서 다만 수박을 써는 과정에서 그 전 남편이 뭐 성폭행 같은 걸 시도하자 우발적으로 살해를 하게 된 것이다 라고 네. 얘기하고 그 부분은 인정해요. 살해 부분을 인정하면서 혈흔을 청소하고 2차례에 걸쳐가지고 시신을 훼손한 것. 네. 이거는 인정한다. 다만 계획적 범행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거를 고유정의 지금 변호인이 얘기한 거예요. 저는 이거를 몇 번이고 읽어봤어요. 물론 상식이 안 통한 고유정이 상식이 안 통한 사람이니까 지금 이게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 됐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고유정이 그 펜션에서 수박을 써는 과정에서 전 남편이 느닷없이 성폭행을 시도하니까 그걸 막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됐다고요? 정말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이라도 이거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그게 정말이라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면 어머나 내가 지금 이런 큰 범죄를 저질렀네 하고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러다 보니까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라고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 행동이 뭐였어요? 고유정 변호인이 그렇게 똑똑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전 남편을 살해한 뒤 혈흔을 청소하고 2차례 걸쳐 시신 훼손하고 이걸 인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수정 교수님 이게 말이 앞뒤가 맞습니까? 글쎄, 말이 전혀 맞지가 않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지금 이 주장, 고유정의 우발적인 살해 주장은 사실은 여러 가지 정황 증거 포함 증거들로 입증이 돼야 되는 과정이 남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뭐 완전히 뭐 있을 수 없는 얘기를 주장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성폭행 피해를 당면한 어떤 여성을 하나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정말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격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면 우발적으로 공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원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피고인 측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하자면 네. 그러면 검찰 측에서는 그 주장이 말이 안 된다고 입증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종류의 참작 동기가 전혀 없음을 입증을 해서 네. 검찰 측에서 인명 경시 살인 라는 범행 동기를 입증을 해내면 되는 거니까 네. 이제 앞으로 재판부에서 지금 고유정 측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되는 주장이 어떤 정황적인 증거들로서 입증이 이제 반격이 되는지를 사실은 우리가 좀 관찰을 해야 될 좀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어제 공판 준비기일 양측 검찰과 변호인 측은 팽팽하게 검찰은 계획범죄 고유정의 변호인 측은 우발범죄를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는데 김기혁 아나운서 네. 검찰이 계획범죄를 근거로 들었던 검색 내역 그리고 수면제 처방에 대해서 고유정 측은 뭐라고 반박했습니까? 네, 일단 검찰에서 주장하는 것은 계획적 범행이다. 왜냐? 그 면접 교섭권 이행 명령이 내려진 그러니까 전 남편에게 아이를 보여주라 네. 라는 이제 판결이 나고 나서 고유정이 휴대폰으로 네. 니코틴 치사량, 뼈 강도, 뼈의 무게, 네. 제주 바다 쓰레기 등 네. 이런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검색을 했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검찰은 이게 계획범죄지 않냐, 계획범죄의 증거 아니냐라고 네. 이야기를 했는데 네. 고유정의 변호사 측에서는 일단 우발적 범행이다 아하. 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이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네. 못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것도 웃겨요. 고유정의 변호인이 얘기합니다. 범행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수면제 처방 내역과 뼈의 무게와 강도 등을 검색한 게 아니다.
여기서 말이 끝나버려요. 네. 그러면 장희영 교수님 네. 이것 때문에 검색한 게 아니면 이유를 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유를 못 댔어요. 결과적으로는 왜 그랬냐의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어제는 정식 재판이 아니니까 변호사 측, 검찰 측의 재판부가 이제 이런저런 것들을 그러면 다음에 네. 정식 재판에는 준비해 와라 이제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재판부가 고유정 측에 명확히 그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네. 만약에 우발적 살인이라고 정말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네. 그러면 범행 이전에 왜 이렇게 사후 범행 이후에 했던 것과 너무나 밀접한 연관이 있는 뼈 얘기라든지 제주 바다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왜 집중 검색했는지 네. 마치 살해를 준비한 듯한 이 내용은 도대체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장을 정리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고요. 네. 일단 이 부분을 내놔야 검찰 측 네. 공소 사실을 반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재판부가요. 그러면 다음 공판 때는 이 우발적 범죄라는 주장의 근거를 갖고 오세요. 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검찰 측에도 이 박준 변호사님 네. 그러면 검찰 측은 계획범죄 입증 가능합니까? 물어봤다면서요 또. 재판부에서 이제 공판기일 가기 전에 준비기일에서 여러 가지 쟁점들을 정리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계획 범죄인지 아닌지 이 부분, 또 두 네. 번째 그럼 범행 동기는 뭔지 이 부분이 가장 쟁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네. 계획 범죄 부분은 변호인 측이 좀 입증을 해달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고요. 네. 범행 동기 부분은 검찰 측에서 입증해야 된다라고 네. 재판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지금 결혼 생활 파탄으로 어떤 전 남편에 대한 적개심이나 증오 때문에 이런 범행을 한 것 같다라고 또 전 남편을 재혼 생활에 장애물로 여긴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공소장에 기재가 됐는데 네. 이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느냐? 저를 고정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입증을 해달라고 검찰이 요청했고요. 검찰은 쉽지는 않겠지만 네. 범행 동기는 사실 이 증오심, 적개심 이거가 맞다면 뭐 어떤 증거로 그렇게 적개심을 갖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입증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어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판 준비기일이니까요. 고유정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많은 분들이 그걸 아세요. 그런데도요, 어제 제주지방법원에는요, 많은 분들이 이 재판을 보려고 방청권을 구입하는 그 진풍경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줄 서서 기다리기도 했고, 제주지방법원이요, 제주지방법원 개원 이래 방청권을 교부해본 게 처음이래요. 비해본 게 처음이랍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이라는 표현은 진짜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지금 분노를 같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이제부터 여러분과 같이 똑똑히 들여다볼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전 남편 살인 사건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에 또 실제 본격적인 재판이 열려요. 8월 10일에요. 그런데 8월 12일인가요? 그때 네, 열립니다. 8월 12일. 그런데 이제 여러분과 똑똑히 들여다볼 게 있습니다. 지금 고유정이 의심을 받고 있는 사건은 고유정의 의붓아들 사망 사건도 있는데 지금 그 사건을 짚어볼게요. 고유정의 현 남편, 그러니까 그 숨진 의붓아들한테는 친아빠잖아요. 그 친아빠께서 저희에게 뉴스파이터 제작진에게 당시 지난 3월 2일 자신의 아들이 숨졌을 때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찍었던 현장 사진을 저희에게 보내오셨습니다. 저희가 방송 전에 봤는데요. 구체적인 표현은 제가 안 하겠는데요. 이 아빠의 가슴은 얼마나 지금 찢어질까 그런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요, 여러 사진이 왔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사진이요. 이수정 교수님, 이 아이의 뒷목 부분, 등 쪽 부분에 멍자국 등이 선명하게 있었습니다. 네, 지금 그 부분이 이제 문제인데요. 이게 왜 수사 초기에 이게 확보가 안 됐을까 하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네네. 네, 저 이제 엎드려서 발견된 아이의 등 쪽에서 저와 같은 이제 멍과 그리고는
외부에서 손으로 누른 흔적, 손가락 흔적이 발견이 됐다는 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물론 손가락 흔적인지 아닌지까지는 아직은 확실하게 입증 단계는 아니나 그럴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 손톱 끝에 의해서 긁힌 자국 같은 게 나타난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지두흔 또는 조흔이라고 하는 흔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런 입장이 있다라는 걸 법의학자가 이제 그 해석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사실은 아이가 사망한 경위가 저렇게 목 뒷부분, 그러니까 이제 가슴, 심장 밑부분이죠. 거기를 꽉 누르게 되면 아이가 사실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얼굴에도 지금 이부자리 자국이 나 있다고 해요. 그러면 네. 머리를 가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질식 끝에 기침을 하면서 뭐 출혈까지 이렇게 얼굴에 혈흔이 흥건했던 이런 이제 결과적인 현장이 발견됐던 거 아닌지. 그러면 왜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경찰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현장의 증거들을 확보를 하지 않았나, 왜 이런 의심을 하지 않았나, 그게 사실은 좀 지금으로선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제작진이 이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사진을 정말 고통 속에 같이 봤습니다. 숨진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김기혁 아나운서, 네. 이번 의혹을 풀어줄 핵심이 되는 사진도 한 장이 더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의붓 아들의 얼굴 사진도 저희가 보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 얼굴 사진에는 이 대각선의 어떤 그 줄무늬 모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게 침대 부분. 그러니까 너무너무 선명해요, 진짜. 예, 맞습니다. 얼굴에 굉장히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데 침대 중앙 부분에 그 이불의 문양과 일치를 하는 거예요. 저 오른쪽에 있는 이불이죠? 맞습니다. 네. 지금 왼쪽엔 아이 사진이고요. 오른쪽엔 그 사망한 침대 위인데요. 침대 중앙 부분과 문양과 얼굴에 새겨진 그 문양이 일치를 하고 또 아이가 그 있었던 자리, 그 자리에는 또 다량의 혈흔까지 검출이 된 상태죠. 이것과 정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도 정말 그 아이를 잃은 아버님한테 송구하고 시청자분께도 송구하지만요. 저희가 한번 철저하게 파헤쳐 보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아이의 얼굴에 선명하게 남은 이불 무늬 자국하고 그 이불에 있는 조금 전 보셨던 다량의 혈흔 자국하고 이수천 교수님 연관성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연관성이 없기가 매우 어렵죠. 왜냐하면 이 아이가 6살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외부에서 어떤 위력이 강력한 어떤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몸부림을 쳐서 지금 저런 이제 숨을 못 쉬는 상태가 되면 그냥 두루누우면 자세를 바꾸면 얼마든지 다시 호흡이 가능한 상태로 바뀔 수 있는, 목을 가눌 수 있는 연령대의 아이였단 말이에요. 만약에 뭐 이 아이가 3개월이든 뭐 1개월이든 이러면은 사실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6살짜리인데 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결국은 지금 이제 코와 입이 엎드려가지고 압박에 의해서 막히게 되면 비구 폐색 질식사. 예컨대 결국 코와 입이 다 막혀가지고 숨을 쉴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몸부림을 치는 상태가 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결국은 구조가 되지 않았다. 이게 정말 아버지가 자다가 다리를 한쪽 올려놔서 결국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초기의 주장과 일치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좀 의문이 든다는 거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아버지는요. 몸무게가 65kg 정도 됩니다. 최명기 원장님, 그런 체격 조건을 갖고 계신 분이 아무리 아들과 같이 자면서 다리를 올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질식해 숨지기는 어렵다는 게 뉴스파이터 주장이 아닙니다. 대부분 전문가, 법의학자들의 소견이랍니다. 그러니까 65kg니까 다리만 따지게 되면은 몸무게는 더 적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그 아이 쪽에서 눌렸을 때 나타나는 반응도 있지만 우리도 자다가 보면은 편하게 자고자 원하는 거지. 네. 뭔가 이렇게 물체가 다리 밑에 있으면은 우리도 그거를 갖다 비키려고 하거나 없애려고 하지 그 네. 상태를 갖다 유지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빠의 다리에 의해서
아이가 눌려서 사망했다는 거는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거죠. 굳이 따지더라도 무슨 심장질환이라든가 폐질환이 있어서 사망한 후에 아빠의 다리가 올려져 있는 경우는 있겠지만 아버지가 다리를 갖다 올려서는 진짜 일부러 해서도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기 어려울 거예요. 네. 지난 19일 대질조사 때 고유정을 만난 현 남편, 그러니까 이 의붓아들, 고유정한테 의붓아들 친아빠의 심경을요, 저희 제작진이 직접 한번 들어봤는데요.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는 아기를 잃어버린 게 우선이에요. 맞잖아요. 결과를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아기를 잃어버리는 그 심정을 한 번만으로 사람들이 이해한다면 그런 말을 잘 못해요. 별의별 생각을 다 했죠. 그때는 고유정만이 아니라 혹시나 누가 제3자의 침입이 있을 수가 있나, 아니면은 우리 아이가 엎어진 상태에서 뭐가 잘못됐나, 떨어졌나, 뭐가 됐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할 거 아니에요, 선생님. 그 상황에서. 그런데요, 그 대질조사 때 그 혈흔 얘기가 나왔어요. 박준 변호사님. 혈흔에 대해서 고유정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9시쯤에 이제 소방대원이 출동을 했습니다. 이 사망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는 화장을 다 마친 상황이고, 근데 이제 고유정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편이 자는 방이 문이 좀 열려 있어가지고 가가지고 문을 좀 닫았다. 약간 열려 있어서 남편은 이상하다. 그 방 자체는 좀 등이 없기 때문에 항상 열어놓는 방인데 문을 네. 닫지를 않는 방인데 그것도 이상하고, 만약에 문을 닫을 정도로 가까이 왔다면 혈흔 자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봤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유정의 진술은 맞지 않다라는 취지로 대질신문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있습니다. 지난 3월 2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숨졌을 당시 숨진 채 발견되기 약 2시간 전에 고유정이 한 행동이 있다면서요, 장희영 교수님. 예, 아이가 숨진 게 발견된 시간은 오전 9시 경이었다고 하고, 그로부터 2시간 전인 7시 경에 고유정이 제주도 항공권을 인터넷으로 예매한 사실이 고유정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역시 대질신문 그 당시에 남편 측에서는 내 아이를 이렇게 당신이 살해한 것이 아니라면 이때 이 항공권을 도대체 2시간 전에 왜 끊었겠냐, 갑자기 예고도 없이 왜 끊었겠느냐. 고유정 측에서는 그냥 제주도에 있는 아이를 데리러 그냥 갈 계획으로 그때 항공권을 끊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남편 주장은 이게 갑자기 이날 새벽에 끊었다는 게 그것도 그 시간에 말이 되냐, 너의 범행을 위장하기 위한 행동이었을 수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제 아버지의 주장대로면 이쯤 돼서 대질신문한 현장에 이제 경찰관들이 본 질문과 상관없는 부분이니까 하지 말라고 막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범행을 은폐하려고 비행기표를 끊은 것 아니냐라는 이 질문에는 고유정 측에서 답변을 안 한 상태로 마무리가 됐다라는 건데, 어쨌든 상식적으로 이해는 가지 않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편은요, 현재 남편요, 당시에 그러면 고유정에 대해서는 털끝만큼도 의심했던 대목이 없었을까요?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고유정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몰라도 얘기 소리가 계속 말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제가 통일을 기웃거리는 도중에 제가 고유정 얼굴을 본 게 그때였어요. 마스크를 내린 상태에서 웃고 있었거든요, 변호사하고. 고유정이 저랑 눈이 마주쳐요. 그러니까 제가 소름이 돋고 역겨워가지고 그때 똑같이 형사과장에게 항의를 합니다. 저 상태는 어떻게 봐야 돼요? 최명규 원장님, 대질조사에서 어쨌든 자기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아니라 의붓아들 사건이긴 하지만 그 의붓아들이 죽은 것 대질조사인데 변호사와 마스크를 내린 상태 웃고 있는 게 포착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고유정은 항상 어떤 주위에 타인이 있었을 때 타인한테 원래보다 더 자신을 위해서 뭔가 과한 행동을 하도록 끌어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한테 마스크를 보고 웃었다는 거는 변호사 입장에서 어떤 의미에서 변호사한테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방금 원래 변호사랑 나랑은 얘기하면 안 되지만 나한테 얘기해서 도움을 줘서 굉장히 좋아요 라고 본인이 피드백을 주는 거고요. 네.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말려서
원래는 저 상태에서 의뢰인과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그거를 계속 이어가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서 또 저 웃는 행동을 통해서 웃는다는 거는 자신이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의 죄책감이 없는 거고 본인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고요. 또 저렇게 웃음으로 인해서 더욱더 자신이 죄책감이 없다는 걸 갖다 스스로한테 또 확인시켜주고자 하는 거예요. 네. 이수정 교수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단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의부다들이 숨진 당일날 그 숨진 채 발견되기 2시간 전에 고유정이 항공권을 예매한 부분이 지금 남편 주장은 자신의 범행을 위장하기 위한 이른바 알리바이를 뭔가 주변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이제 주장합니다만 근데 이게 비단 지금 의부다들 사망 사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알리바이를 만들려는 정황은 전 남편 살인 사건에서도 곳곳에 드러났잖아요. 네, 뭐 지금 이 여성이 저지르는 범행 수법 중에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사진을 찍는 행동이나 또는 뭐 이런 일을 하면서 반대로 저런 의도의 다른 의도의 행동을 한다거나 네. 이렇게 해서 도대체가 일관성 있게 행동을 하지 않은 듯한 뭐 아주 잔혹한 살인을 했지만 주민들에게는 아주 신혼 부부처럼 다정한 부부처럼 보이게 했다거나 네. 뭐 이런 종류의 이제 불일치하는 것들을 계획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시도로 보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제주도 사람이니까 뭐 친자를 보기 위해서 의부다들 데리고 왔으니까 나는 그래서 우리 아이 데리고 오려고 항공권 구매를 그때 그 당시에 했었다. 당신 아이는 이미 이틀 전에 와 있지 않았었느냐. 뭐 이런 것들 주장하기 위해서 항공권을 예매를 한 것처럼 위장을 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시간대에 항공권을 예매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놓고서는 결국은 의부다들 장례 치를 때는 안 데려갔잖아요. 그럼 네. 이 예매한 항공권을 언제 쓰려고 예매한 겁니까? 정말로요. 같이 살 마음이 있었다면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점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자기는 감기 기운이 있어서 다른 방에 잤다고 하더라도요. 정말로 자기 말 맞도 하나 제주도를 갈 요량이었다면 가기 전에 의부다들 잘 자고 있는지 이불 한번 덮어줄 요량으로 한 번쯤은 쳐다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 자고 있는지. 그리고 자고 있는 아이에게 사랑스럽게 자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이마나 볼에 입맞춤하고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의부단만 해도. 그런데 그런 행동은 없었습니다. 이런 자식을 잃은 이 아버지의 아픔, 슬픔은 얼마나 지금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 방법 아플 거예요. 찢어질 거예요. 그런 아버지가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우리 뉴스파이터 제작팀에게 끝으로 심경을 전해온 게 있죠. 그거 한번 읽어주세요. 맞습니다. 이 아이를 잃었기 때문에 이 아빠의 심정이 참 참담할 거고 또 시신 사진을 반복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가슴이 아플 텐데 이 워딩 그대로 전달을 해드릴까요? 그래요. 읽어주세요. 네네. 저희에게 보내온 심정을 제가 그대로 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전달받은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네네. 네. 선생님 아시다시피 우리 아기 사망의 진실을 가리고 고유정의 연쇄 살인마임을 알리는 결정적 증거 중 하나입니다. 사진이요. 사진이요. 네. 그럼에도 저는 6살 아이의 아빠로 자다가 사망에 이르는 그 어떤 사례도 없는 과실치사의 오해까지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우리 아이의 사진입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아기 아빠의 이렇게 억울한 상황을 단 한 번만이라도 알아주시라는 겁니다. 모든 진실을 세상이 다 알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전 진짜 이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사진을 보고요. 아이가 싸늘한 주검이 된 채 거실 바닥에 누워있는 그 사진을 보고요. 제가 진짜 울컥했습니다. 생때 같은 자식을 하루아침에 잃은 이 아버지의 마음은 진짜 어떻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경찰을 지금 뭐 청주경찰서를 향한 뭐 여러 자를 비난이 있는데요. 일단 그 비난 저희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경찰도요. 국민의 공분, 국민의 이 관심을 똑똑히 알고 있다면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길 바랍니다. 뉴스파이터가 지켜보겠습니다.